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기자 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는데 만약에 사면을 오늘 속보입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가 맞았다는 거고요. 저희 채널A 돌직구쇼의 보도가 적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도해드린 내용 이제는 확인된 사실로서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는 순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이 넘는 시간을 수감돼야만 했었고 그 가운데서 음식물을 씹을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최근에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까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럼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게 팩트인데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짐, 세간살이 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게 내곡동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청와대에서 짐이 빠졌고 그때 당시 조국 전 장관인가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짐 빨리 빼라라고 조국 전 장관이 앞장서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 짐들이 지금 내곡동에서 다 빠졌으면 어디에 가 있는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사면이 됐으니까 의결이 됐으니까 월말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굉장히 관심을 모아지겠죠. 아마 그 전까지 조금 전에 또 친박이라고 불렸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짐은 뭐 수도권에 한 모처럼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아마도 현재 어쨌든 갈 집이 없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 네. 점에서 지금 근데 내곡동 사저가 그렇다고 누가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한 기획사가 투자를 해서 구매만 해놓은 상태지 누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아마 그 기획사랑도 협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지금까지 모셨던 사람들이 좀 논의를 해서 좀 거처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12월 31일 자정. 0시죠. 자정이 아니라 0시니까. 0시. 그렇죠. 11월 30일 자정이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30일 자정, 31일 0시. 거죠. 예. 출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아마 나와서 바로 이제 또 밤이기 때문에 어디를 모실지는 아마 그 전에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여요, 지금. 얘기 그렇죠. 보니까.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합니까? 섭섭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지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 뒤 정도에 구속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순망치안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나이도 더 많고 예. 그다음에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옥중 생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빠지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렇게 나가게 된 게 개인적으로 되게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함께 결정되는 것이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갈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해주고 풀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둬두고. 제 그야말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고 생각이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2021년 12월 현재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현재 정권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구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때에 아마도 정권을 책임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은 구분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난 여름부터 이미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과 이 내용들을 다 배제한 채 국민 대통합에 관한 관점 또
고령의 정치인에 대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을 고려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면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온당치 않았겠는가라는 여론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그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찰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러 구속을 시켰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당시에 검찰에게 뭐였냐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뭐 알다시피 한 창고에서 다스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나왔었던 거죠. 오히려 내부 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구속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여러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문제가 된 거죠.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간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이미. 그래서 시간 문제라 여러 고민했을 텐데 아마도 수감 기간의 차이가 좀 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4년 8개월 정도 수감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2년 2개월 정도 수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있고 건강 상태의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인 사면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한다 그러면 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김영주 의원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의 여론은 지금 보면은 속보를 자세히 보면 한명숙 전 총리도 같이 사면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전자를 붙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네. 죄송합니다. 정정드립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꾸준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뭐랄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온 바 있었습니다. 늘 어찌 보면 가슴 한켠에 반드시 사면 복권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 대상에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걸 보니 네. 뭐 그런 관측도 일각의 언론 보도에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 반대로 보고 싶어요. 반대로 보고 싶다. 네. 사실은 이제 정치인 사면을 극히 자제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아마 끝까지 정치인 사면을 안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야말로 어떤 최고 오래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 오래 감옥 생활을 했고 1700일이 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치아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제로 이제 사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연동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